네, 오늘도 전설적 공략주 4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보기 전에 우리 어제 공략했었던 종목 제약주 2가지 공략하셨잖아요. 네. 정말 단기 공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 대 수익률 기록하셨어요.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사마제약은 뼈대 있는 집안, 어이의 집안의 허준 대표이사가 이제 요게 이제 근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부채 아니, 비율이 허준 대표님이 의사예요? 아니 의사는 아니죠?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부채 비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매출액이 늘어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제 제약 최근에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그 타이레놀 처방 말고도 1위의 처방을 하고 있는 게 2위가 지금 현재 삼일제약의 제품입니다. 저기 두 번째 보이는 게 이제 사마제약 거 이제 해열제입니다. 세토맨? 네, 세토맨. 요게 이제 2위로 해서 이제 그만큼 뭐 그 다음에가 이제 한미약품이라든가 코오롱이라든가 부강약품인데 사마제약의 세토펜이 2위로 그다음 타이레놀 다음으로 매출 이제 많이 처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관련해 중국의 이제 어떤 그 제약 부족, 약품 부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은 앞으로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이제 제 약품을 또 수출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마제약의 요 제품도 매출이 늘어날 것 같고 부채 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이제 160억입니다. 자본 총계가 1,700억인데 160억밖에 부채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시가총액이 충분히 싸기 때문에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지금 1,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형 우량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까지는 한번 계속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마제약 목표가는 22,000원 잡아드렸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게 대원제약은 뭐 제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콜대원으로 잘 알고 있는 대원제약도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원제약은 뭐 지금 오늘도 위아래로 계속 어제도 올랐다 내렸고 오늘도 지금 현재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500억 이상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또 바이오 임상을 2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제가 23,5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 주에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공략주로 제시했었던 2가지 제약주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민수 대표의 종목은 이녹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우리가 뭐 2차 전지 이야기 잠깐 나눴었는데 관련한 소재주인가요? 네, 이녹스는 지주사죠. 네. 네, 지주사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갖고 있고요. 알톤 스포츠 있고. 알톤 스포츠? 네, 그중에 알짜 회사가 TRS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네, 이 회사가 실리콘 관련된 쪽에 강자인데 잘 업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실리콘 음극재용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실리콘 음극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대주전자재료와 함께 어느 정도 부각받는 쪽이죠. 기존에는 음극재 쪽이 흑연, 천연 흑연이죠. 인조 흑연으로 넘어갔다가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크게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국내에는 지금까지 공급했던 회사가 하나였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글로벌 업체로 확대되는 수주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현재가 1,200만 톤. 근데 조금 더 있으면은 3,500만 톤까지 증설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변화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녹스 쪽도 아까 코스모학 쪽을 말씀드렸지만 작게 어떤 2차 전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톤 스포츠가 폐배터리 사업 쪽으로 진출했죠. 이쪽은 전기 자전거를 보다 보면 거기도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회수를 해서 그걸 다시 TRS 쪽으로 원재료를 넘기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작지만 이쪽에 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녹스의 앞으로 변화도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 관련된 부분들도 물론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나 이런 여러 가지 자회사에 대한 가치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을 뭐 저평가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직 비상장 자회사의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를 잡히는 과정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한 23,000원대 부근에서는 23,500원대 정도에서는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가 들어가고 있는 3만 원대가 1차 어떤 저항대로 바라보고 있고요.
순저가는 2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 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좀 시원하게 좀 넓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녹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입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잠깐 확인해봤었던 내용이 처음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 외에 보니까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한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가장 좋게 보십니까? 사업 내용이 아니고 이제 일본 단기적으로 일단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네.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총이 3조 3천억이나 되는 아주 대형주, 코스닥의 뭐 탑5 안에 든 대형주인데도 저는 이제 코스피 종목으로 옮겼죠. 코스피 200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 이제 SD 바이오 센서가 3조나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지금 중국의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지금 이제 제가 어제도 연락해 봤지만 아직 얼마나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PCR 검사를 멈추면서 지금 약이 없고 지금 주변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긴 하는데 7일 격리냐, 뭐 3일 격리냐, 5일 격리냐 이게 결정도 안 돼 있고 중국에 연락해 보셨어요? 아는 친구에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친구들 몇 사람한테 연락해 봤더니 지금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위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했던 처럼 7일간 격리하고 약을 먹고 이제 괜찮으면 다시 들어오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PCR 검사를 안 하는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면 신속 항원으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걸 검사하면 걸리면 이제 그 약을 주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처방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또 자기가 신규로 이제 측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없다고 합니다, 제품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SD 바이오 센서에 우리도 걸렸을 때 검진을 했을 때 거의 SD 바이오 센서 아니면 휴마시스 두 제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8월 달에도 좀 보면 일본에다가 1,400억 정도의 감기와 코로나를 동시 진단할 수 있는 걸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중국 수출이 계속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독감 동시 진행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또 달러와 현금 자산이 지금 현재 1조 6천억이나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이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법인의 그 인수와 더불어 이제 미국 진출과 그다음에 체외 진단, 분자 진단의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앞으로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현금 자산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현금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독감 뭐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체외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의 세계 글로벌 1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한번 단기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장기로 매매도 하셔도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다음 주에 보면은 중국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에 의해서 이제 뉴스로 도배하지 않을까. 이제 초창기 지금 현재 얼마나 확진자가 늘어나는지 모르는 네. 상황에서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단할 수 있는 1위 업체 SD 바이오 센서도 반드시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렸고요.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지금 현재 31,700원에서 45,000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높게 잡고 중장기 종목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잡고 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전의 모습들을 좀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답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될지 그 가운데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관련한 매출이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SD 바이오 센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 두 가지 종목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김민수 대표의 종목 ISC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장비 좀 많이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네, 안 좋을 때 보자. 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데 내년도 큰 변화 없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봐야 될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이제 테스트 소켓 관련된 쪽에 주력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쪽은 전수조사해야죠. 전수조사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출하하는데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죠. 무조건 테스트하고 내보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필수적이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게 저희가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과 그렇게 연관성은 좀 떨어집니다. 뭐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의 소켓 매출 비중이 벌써 예전에는 메모리 쪽이 많았다가 이쪽이 더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60% 이상이죠.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신규 반도체 개발할 때 필요한 쪽에서 들어가는 이 소켓 매출이 또 절반.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칩은 계속
고단화되고 거기다가 앞으로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떤 자율주행부터 거기다가 뭐 로봇이나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했었을 때 들어가는 새로운 칩들은 계속 개발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텔이나 퀄컴 쪽에 들어가고 있는 이 변화는 앞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 실리콘 러버 소켓 외에도 들어가는 버닝 소켓, 테스트 보드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핵심 부품의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동반 성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쪽이 지금 올해도 보여줬던 성과 영업이익 한 680억, 80% 이상 증가하는 거 양호하고요. 내년엔 지금 800억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추가로 한 17% 성장하는 걸로 예상되어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특히 파운드리 쪽까지 같이 성장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이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주가는 거의 실적 발표 한번 하고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 괜찮겠어?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거의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그쵸.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네, 이런 이렇게 웅얼웅얼거리시죠? 네, 네.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박스권을 잘 이용하자. 그쵸. 라는 관점 쪽에서 내년을 바라보게 되면 네. 지금 가격대 괜찮다라는 쪽에서 대응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로 목표가는 한 4만 원대 정도에서 박스권 상단부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만 원대는 좀 위험 관리를 필요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시장 흐름 따라서 그 정도까지 왔었을 때 탄력들 비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SC 두 번째로 확인해봤던 종목은 매수가 33,000원대, 목표가 4만 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죠. 나무가를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무가는 어떤 포인트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제가 8, 9월 달에 추천했는데 네. 제가 추천한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래서 되게 오래됐고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된 거는 네가 추천한 게 아니다. 뭐 누가 기억하느냐. 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와, 8, 9월에 네. 추천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얘가 주가가? 제가 이제 추천했을 때 그때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제 요거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보여드렸을 때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디 있나요? 찾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네. 자, 나무가를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그때 인텔과 이제 공동 개발한 요거를 그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요 사진을 보면서 인턴과 공동 개발한 3D 센싱 관련 제품이다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네. 추천드렸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먹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어제 일도 말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기억이 안 계속 나는데 말씀해 뭐 주셔야 자료는 됩니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거쳤는데 요게 이제 90만 주 정도 이제 12 전환하면서 이제 그 물량이 소화했는데 뭐 물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매물에 의해서 이제 하락을 잠시 눌림목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요게 3D 센싱 기술 보유 카메라 모듈 뭐 국내 유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드림텍 관련 자회사이기도 한데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5,200억 정도에서 한 3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인데 차량용 카메라와 라이더 관련 기술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XR, VR 기술로도 발전 가능한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데 현재 시총이 한 2,500억에서 600억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탈 상으로도 많이 올랐다 싶은데 아직도 그 전에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고 제가 그때 추천드렸는데 네. 이제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는데도 5,200억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이 378억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펀더멘탈에다가 앞으로 XR, VR 기기가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이 회사의 3D 센싱 카메라 모듈은 더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고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이제 들어옵니다.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연기금도 입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 이제 그 전에는 거의 뭐 지분이 없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수 상승과 같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잡아 올린 게 아니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에 올랐다가 90만 주 매도 나오면서 물량 나오면서 조정 거치고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요거를 추천드리는데 15,750원에서 지금 잡아드리는데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금 2만 원, 정고점이 이제 18,000원인데 2만 원까지 잡고 가도 시가총액은 충분히 싸다. 펀더멘탈은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13,500원 잡고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나무가에 대한 강조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짧게 잡았습니다. 2만 원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김민수 대표와 또 조기준 매니저 네 종목 확인해 봤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종목 공략주 더 확인해 볼 시간이죠. MBN 골드의 박준남 매니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 낙폭도 줄여가고 상승폭 네. 조금 키워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은 떨어졌지만 우리 시장은 업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업이 좀 어떻게 상승폭을 좀 크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미국 예상대로 0.5% 정도 금리 인상을 했는데 미국이 떨어진 이유는 이거예요. 내년부터는 0.2 정도 한 두 번 정도 올리겠다 그러겠는데 미국이 0.25 정도를 올릴지 0.5 정도를 올릴지 그게 좀 이게 매파적인 부분이 강해서 미국 시장은 좀 하라 그랬지만 우리 시장은 어차피 예상을 한 거라 시장이 그 반대의 방향으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더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한 종목만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장중에 5% 이상 수익을 냈는데 엊그저께 좀 제시해 주신 종목이네요. 두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네. 말씀해 주시죠. NHN 복스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요즘 뭐 콘텐츠 관련해서 웹툰 관련 종목들도 엄청나게 급등 많이 하고 그럽니다. 뭐 키다리오 스튜디오나 그래서 NHN 복스를 편입을 했는데 워낙 원체 바닥에서 12월 13일 날 우리가 6,540원 이제 편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수익권인데 한 5% 정도 수익 났어요. 근데 이 종목은 어차피 지금 바닥에서 잡아서 수익권을 우리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거래가 실리면서 한 장대 양봉이 하나 정도 나왔을 때 이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 계속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한올 바이오팜 하나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약주들 지금 개별적으로 종목별 급등 장세가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한올 바이오파마도 뭐 감기나 해열제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되니까 이 종목은 지금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도 계속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한올 바이오파마 한 지금 현재 한 5% 정도 수익이지만 계속 끌고 가서 한 2만 원까지 2만 원 이상까지도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복스 그리고 한우 바이오파마 오늘 두 종목 수익률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신규 공략주는 뭘까요? 네. 오늘은 7,500원에 JC 케미칼 한번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0원 JC 케미칼인데, 우리나라 이제 세종 행정 중심 복합도시에 관련돼 있는데,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이제 인이라고 하죠.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협력 동결과 관련 수혜주인데, LH가 우리나라의 세종 행정 중심 복합도시와 이제 혁신도시 개발 사례를 인도네시아 공유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이제 중앙 행정 기능들을 이전하고 경험도 전수하는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수도 이전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성공적인 수도 이전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인데 그러면 JC 케미칼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JC 케미칼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땅을 엄청나게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주인데 보르네오에 이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의도 면적의 33배 정도 1만 헥타르입니다. 시가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인지 추정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죠. 뭐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겠죠. 시청에 대비해서 한번 10배 정도 이상은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는데 2012년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지역인 이제 보르네오 섬에 쿠타이 카르타누가라고냐는 오일팜 농장을 인수했는데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있는 농장이 이제 여의도 면적의 33배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장부가가 적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JC 케미칼은 어마어마한 이제 자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의 1만 헥타르의 섬을 여기에 인수를 해서 여기서 뭐 했냐. 국내 최초의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뭘로? 여기에서 재배한 팜 오일로. 근데 이 오일이 어디에 들어가냐? 항공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유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정유사가 대한항공이나 미국의 비행기 항공유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항공유가 바이오 디젤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바이오 친환경 항공유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세금까지 공제해주고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드린다. 그래서 기후 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가장 특혜 수혜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미국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유럽도 이 친환경 항공유 보급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세계 시장이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JC 케미칼 실적이 아주 잘 나왔는데 4분기도 더 잘 나올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오일팜을 심어서 이걸 이제 바이오유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비행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게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팜 오일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연결될까요? 실적 개선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아주 잘 나왔는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포가 5 정도 됩니다. PBR이 이 정도 되는데 주가 대비 청산가치밖에 되지 않아요. 매출액이 2천억에서 작년에 3,900억 나왔는데 올해 3분기까지 3,500억 정도 넘었고요. 올해 매출액은 한 5,500억 정도 되게 많이 나올 예정이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398억인데 올해 400억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430억까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때문에 팜오일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률도 5%에서 7%에서 15%까지 급등을 해서 2분기 보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16,000원에서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졌죠. 아주 우리들에겐 좋은 기회죠. 그래서 말씀대로 바닥권은 아주 지금 현재 잘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상중 바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는 9,000원 정도. 9,000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제시하고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신규 종목은 JC 케미칼 함께 확인해봤고요. 2차 목표가 10,000원까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 골드 박준환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